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짓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경아의 타이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의 타이거입니다. 자, 오늘 땅짓건 시간에는요, 눈 뜨면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대구 남구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에 적용할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 아닙니다. 한 4월중에 발표가 돼서 최종 확정이 될 텐데 어떻게 안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06%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공시가격은 상승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전국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대구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1년 더 과거로 갔으니까 그만큼 하락세가 크다,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자, 대경아님께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투입돼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국 평균 마이너스 18.61%, 대구는 마이너스 22.06% 하락세. 이 하락세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실제로 시장 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매매 가격의 추이 자체도 전국에서 대구가 1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 역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땅집권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것도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의 괴리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매매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 조세 매매가의 변동에 굴하지 않게 조세가 나올 수 있도록 공시가격은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해온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네. 현 정부 들어서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낮추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끌어왔던 공시가의 큰 폭 상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현실화율까지 반영되어서 매매 가격과 동시에 적용이 되다 보니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토교통부가 다른 때와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으로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 돌렸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그런 세금을 좀 줄였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대구 아파트 부동 시장에 맞게 시뮬레이션의 값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2억 4천만 원의 경우에 네. 보유세는 24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네. 보유세의 변동률이 대략 33% 정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시가격 8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보유세는 125만 2천 원이 나오게 되고, 네. 2020년 대비했을 때는 29.5%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재산세의 보유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2억대 중반과 8억대 이렇게 해서 보유세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수성구와 비수성구에 대한 그런 보유세,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2억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종부세가 붙기 때문에 8억이어도 종부세가 붙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최종 발표를 하겠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세금적으로 개편되어서 하락하는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한 대상 확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또 건보료가 하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복지제도 대상에 확대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동시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적용할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주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 3월 3주 발표가 됐습니다. 늘 세종, 인천, 울산, 그 다음에 대구였는데, 이번에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대구가 3월 3주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0.37% 하락하면서 대구의 하락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3월 3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 전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주간 동향을 집계했던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정도로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3월 3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이게 모두 약간 좀 대구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이렇게 바뀌는 부동산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인 4월 그 대구의 입주 가구가 동월 기준 23년 만에 최다 물량이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에는 3,498가구가 입주하게 되고요. 네.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로 동월 기준 최다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단지 꼽아드리면 서대구역 서한 이 다음이 856세대,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가 1122세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외에 서남용곡, 우방, 아이유쉘 이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3월에도 거의 4천 가구가 넘는 신규 입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3월에도 다사, 금호, 서대구, 영무에 다음 1418세대, 안심파라곤, 비스타 2차 동원, 그리고 대봉교역, 태왕하너스 등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특정 하나의 그 구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동구, 수성구 그리고 뭐 서구 다양하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뭐 역전세난이나 뭐 입주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재로서는 입주 차질 사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매가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뭐 전세를 이용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매매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초기 분양에 선택하셨다가 입주 시기가 되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금 상황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급하게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구 남구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경화 타일거님께서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발견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수성구 같은 경우는 동수만 한 뭐 18개, 19개 넘을 텐데 각 동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는 특이한 게 있다고요? 네, 남구는 고작 3개의 동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네, 대명동, 이천동, 봉덕동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네. 자, 그런데 남구가 제73차, 제74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 연이어 선정됐는데 사실 이번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되면서 남구만 선정된 것이 아니라 뭐 수성구와 중구 함께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총 3개 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그 남구의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이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되는 기준 3개를 다 해당되기는 그런 특이한 게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되는 것, 수성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함께 미분양 우려되는 것. 그런데 남구는 이 두 가지에 함께 그 미분양 증가 이렇게 지금 3가지 모두 충족되는 기준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가 대명자의 그랜드시티인데 네. 이 단지가 작년에 분양하고 이번에 미분양 집계에서 해당이 크게 되면서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그 분양했었던 시기가 언젠가요? 네,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었고요. 아. 네, 조합원 포함하면 2,000세대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메모드급 대단지인데 네. 이 중에서 일반 분양 1,500세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세대도 채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큰 이슈가 됐는지는 사실 뭐 조금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동대구 그 힐스테이트 센트럴 네. 그와 버금가는 정도의 그냥 그 분양률을 기록한 걸 보면은 정말 그 남구가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큰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와 함께 미분양 세대 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말고도 뭐 여러 군데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영대병원역 일대가 또 미분양 수치를 굉장히 많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나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같은 곳들이 분양을 하면서 네. 또 미분양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3,000세대 육박하는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남구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니까 신축보다 구축이 많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건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남구의 특징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남구에는 신축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단지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구축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래 현황 자체도 구축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구가 사실 대구 시민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남구가 현재로서는 이 동대구로나 달구벌대로와 같은 메인 스트리트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구 입장에서도 남구가 낙후되어 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앞산 관광을 좀 개발한다든지 또 대규모 종상해양 등을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이렇게 남구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앞으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늘어나고 대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대규모 종상향을 통해서 일종 주거지, 그러니까 전원주택만 지을 수 있던 수준에서 이제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3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남구의 땅을 충분히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은 앞으로 남구가 조금 대단지 아파트나 이런 시중 단지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남구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펴봤습니다. 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2호선 근처에 아파트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그 1호선이 지나가는데도 1호선 라인으로 크게 아파트들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 아파트 1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는 곳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면요. 네. 명덕 이편한 세상, 교대역 하늘채,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그리고 대명 센트럴 엘리프 이 정도가 거의 유력하고요. 나머지는 뭔가 신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꼽아놓은 단지들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재 남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명덕역부터 뭐 교대역, 영대병원역, 형충로역, 안지랑역, 대명역 정말 역수가 많은데 지금 신축 아파트로 손꼽은 단지가 한 뭐 4-5개밖에 안 되는 게 지금 남구 아파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지 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조금 남구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호선 라인을 제외하고 남구에서 조금 주목해야 할 단지가 있다면요. 네, 우선 신천대로 가까운 라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단지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천대로가 대구에서는 뭐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격대가 뭐 4억 중반 정도 수준이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거주하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땅지권에서 한 달 전부터 뭐 부동산 시장과 이런 분위기를 설명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동구, 달서구, 서구의 원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조회수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어떠한 특정 구를 다루는 것이 조회수가 한 2배 이상 오릅니다. 많군요.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 후반까지 모두 신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대경화 타이거님이 뽑는 남구의 현재 원픽과 기대되는 원픽 뽑아주신다면요? 네, 현재 원픽도 향후 기대되는 원픽도 저는 하나입니다. 아, 동일한가요? 네, 그럼 동일합니다. 더더욱 더 그 키포인트가 될 만한 단지 같은데요. 네, 그 이름은 명덕 이편한 세상입니다. 네, 현재 분양가가 대략 5억 초중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명자이의 뭐 분양 실패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조금 5억 초중반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이 명덕의 입지를 바라보면서 중구에도 근접해 있는 명덕 이편한이 입지적인 요소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 세대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1000세대 이상, 1500 가까이 대단지네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중구와 가깝고 명덕역도 있고 대단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서 현재의 원픽 그리고 기대되는 원픽도 동일하게 명덕 이편한이 뽑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땅집권 시간에서 부동산 시장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대구 남구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땅집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